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 전문방송 부산행의 조찬훈입니다. 3월이 시작이 되었고요. 뭐 개구리가 나온다는 경칩도 지났습니다. 이제 날씨가 좀 계속 따뜻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마필들도 지난주에 보니까 예시장에서 좀 활기찬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일조량이 많아져서 마필들이 좀 컨디션이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래서일까요? 뭐 인기 마필들이 좀 부진한 모습을 많이 보였었고, 의외로 능력 부진 마필들이 선전을 하면서 배당이 나오는 경주들이 좀 많았었는데, 요즘에 부산 경마가 좀 그렇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많이 눈에 보이는 인기 마필들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무너지고 마는 그런 경주들이 좀 속출하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잘 파악을 해야 되죠. 제가 잘 파악을 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려야 되는데 좀 그러지 못하고 있는 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3월이 시작이 되면서 마필들이 컨디션에 변화가 있어요. 그건 분명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세심하게 살펴서 여러분들께 좋은 마법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월 2주차입니다. 3월 2주차인데요. 뭐 금요일 아마 부산 경마 시작하기 전에 뭐 헌재에서 발표가 있죠. 뭐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관심이 좀 그쪽으로 많이 쏠리실 것 같은데, 뭐 이후에 어찌 됐든 경마는 돌아갑니다. 뭐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경마는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뭐 그건 그거고 경마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자, 3월 2주차 많은 마필들이 출전을 하고 있어요. 꽉 찬 풀게이트로 펼쳐지는 경기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3월 2주차 금요일 3월 10일에는 7경주를 메인 승부로 10경주를 준메인 승부로 7경주와 10경주를 승부처로 지정을 했습니다. 7경주와 10경주에도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방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0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아무래도 1000m 경주답게 좀 빠른 마필들이 많이 출전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빠른 마필들이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1번 로열 켈리가 다시 선행을 가겠다. 외곽 게이트에서 계속 고전을 했었는데, 무엇보다도 게이트가 안쪽으로 들어온 거에 이 로열 켈리한테는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프린세스 켈리의 자마인데 엄마 말이 작았어요. 뭐 420kg. 물론 2군까지 올라가고 1400m까지는 선행가면 뺑뺑 잡아 돌았었지만, 이 로열 켈리는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을 보이는데, 이번 경주까지는 가지고 가야 될 점이 이 조교 패턴의 변화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직전 경주까지만 해도 문중원 기수 기승을 하면서 조교 때 다른 말들과 같이 이렇게 좀 스포 조교도 2번씩 해주고, 그리고 마무리 훈련까지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이번 경주는 약간 허술하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약간 강도를 내렸죠. 자, 그러고 나서 원게이트 출발입니다. 마체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마체가 작고 성질이 칼칼한 애들은 조교를 다른 말들 같이 그렇게 세게 시킬 필요는 없어요. 저도 예전에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는데, 조교를 강하게 시켜봤자 몸무게만 빠집니다. 마필들의 힘이 없어지기 때문에 적당히 몸만 풀어놓으면 이런 말들은 지가 알아서 경주 때 지 성질대로 뛰는 마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조교 패턴을 좀 약하게 했다는 게 이 마필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안쪽 게이트로 들어온 1번 로열 켈리 마리오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실패가 없을 거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가장 많이 돋보이는 마필은 아무래도 3번 가속 챔피언이라는 마필이죠. 지금 데뷔전을 치르고 있는 마필인데, 주행검사 때 이미 발걸음이 기본 사이즈가 된다라는 거를 팬 여러분들께 확인을 시켜줬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흐름이 빠르지가 않습니다. 1번 로열 켈리 한 마리가 단독 선행 가고 나머지 마필들이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이 3번 가속 챔피언이 주행검사 때와 같이 모래를 피하는 외곽 선입 경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3번 가속 챔피언과 1번 로열 켈리 이 최저 배당이 좀 유력해 보이는 상황인 것 같고요. 자, 다른 마필들도 좀 거리는 줄였어요. 뭐 2번 조이풀 메모리도 스타트가 좀 괜찮은 모습이라서 따라갈 수는 있지만, 안쪽에 1번 로열 켈리가 워낙 중속력이 좋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기에는 조금 역부족일 것 같다. 그리고 만약에 그 페이스를 따라간다 하더라도 이 2번 조이풀 메모리가 아무리 거리가 줄어들었어도 버틸 수 있을지 그건 좀 의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맥시멈
맥시멈 받치는 막권 이상으로는 좀 메리트가 없다라고 좀 생각이 돼요. 다른 마필들도 그렇게 썩 기본적으로 좋아 보이는 마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3번 가속 챔피언을 축으로 1번 로열 켈리, 만약에 현장에서 상태 봐서 2번 조이풀 메몬이라든지 5번 바람의 신 정도, 이 정도까지 볼 수 있는 경주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2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9마리로 좀 조촐한 출전 투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경주에 인기를 많이 모을 수 있는 마필은 8번 세계 랭킹이죠. 지금 김영건 조교사 마방 19주 마방의 세계 랭킹인데 직전 경주 지금 미르코 기수가 2번의 기승을 했는데 직전 경주는 스타트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기수가 말이 스타트할 때 살짝 점프를 하면서 나가는데 그거를 말 호흡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그거를 자칫 잘못하면 이 재갈이 입에 걸려가지고 말이 못 나가게 되고 기수는 중심을 잃게 되죠. 자, 그런 경우들이 요즘에 외국 기수들이 좀 많이 실수를 좀 하고 있어요. 국내 기수들은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넥스트랩 목끈을 해서 손으로 잡고서 나간다든지, 아니면 예전에 목끈이 없을 때는 가슴거리를 잡고 나간다든지 갈기를 좀 잡고 나간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스타트에 실수를 최소화하고자 좀 도움을 받았던 부분인데, 자신 없으면 그런 거 좀 잡고 나가도 되는데 뭘 굳이 인기마들 타고 제갈 걸려가지고 후미에 있다가 인기마 다 부러뜨리고 그런 거는 좀 아니죠. 아무리 자기네가 잘났다 해도 외국에서 못 탔으니까 한국에 왔죠. 외국에서 잘 탔으면 한국에 왔겠습니까? 자, 그런 부분들은 좀 한국 기수들 보면서 좀 고쳐 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좀 있어요. 여하튼 이 8번 세계 랭킹도 직전에 미르코 기수가 그랬어요. 그리고 이 하만식 기수가 지금 다시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에서는 직전에 뛰었던 걸음이 있기 때문에 봐줘야 될 마필이고요. 여기에서 그리고 또 한 마리 눈에 띄는 거는 이번 장안지주라는 마필이죠. 지금 구민성 기수가 주행검사 연속 2번의 기승, 그리고 특히나 이 직전 경주에서 말이 변화된 발걸음을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자, 말이 변화된 발걸음을 보여주자마자 10조 마방에서는 구민성 기수를 바로 버렸네요. 이거 한번 기회 줬으면 구민성 기수가 여기에서는 충분히 우승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성경한 기수로 바로 기수 변경을 시켰습니다. 지금 이번 장안질주 같은 경우는 편성을 잘 만나서 여기에서 선행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직전에 변화된 발걸음이라고 하면은 충분히 선행 가서 더 좋은 발걸음으로 들어올 수 있는 마필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3번 어빌리티라는 마필 지금 주행검사 치르고 데뷔전을 하고 있는데, 이 어빌리티라는 마필은 발걸음보다도 이 라스트에 말이 채찍발을 상당히 잘 받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00에서 잘 따라가다가 스타트도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이번 장안질주 3번 어빌리티가 앞서가는 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라스트에서 이 채찍발이 잘 받는 3번 어빌리티도 이번 경주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는 조금 늘었지만은 저는 이 안쪽에 있는 1번 신비한 질주, 이런 말이 또 최윤경 기수가 한 번씩 일을 내더라고요. 3차권, 2차권 내지는 3차권까지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마필의 상태가 괜찮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1번 신비한 질주는 삼복승식 막권으로 가지고 가는 것도 좀 괜찮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2번 장안 질주, 8번 세계 랭킹, 8번과 2번의 최저 배당이 유력해 보이고요. 자, 1번 신비한 질주와 3번 어빌리티, 이 두 마리까지도 대항 마필로 생각을 해보시면 무난하게 이 경주는 적중이 될 것 같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2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3경주는 역시 12마필의 풀게이트 접전인데요. 능력 부진 마필들의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2마리 중에 딱 눈에 띄게 좋은 마필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아무래도 선행을 가는 마필이 조금은 더 유리할 것이고, 뛰었던 전력에서 근소하게 우위를 보이는 마필이 그래도 조금은 유리할 거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먼저 외곽에 있는 11번 노던비카 그리고 9번 쾌한탄생 두 마리가 먼저 눈에 띄는 편성입니다. 11번 노던비카 같은 경우는 이제
차츰 적응을 가는 모습이고 한동안 쉬었었죠. 그리고 12월 말에 주행검사 해놓고 1월 달에 몸 풀고 직전 경주 바로 입상에 성공하는 모습. 직전 경주 11번 노던비카는 제가 승부 경주에 출마로 가지고 갔었던 마필입니다. 몸을 제대로 풀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될 것이다. 적중을 일궈냈던 마필이었는데 노던비카가 외곽 게이트로 밀리긴 했지만요.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요. 직전 경주 뛰었던 발걸음과 이번 경주 편성을 비교를 해보자면 직전 경주 편성과 이번 경주 편성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1번 노던비카는 다시 한번 연투의 기회가 있는 마필이고 9번 쾌한탄생도 꾸준하게 뛰어주는 발걸음이에요. 하지만 이 9번 쾌한탄생이라는 마필은 끝걸음이 그렇게 시원하게 나오는 마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는 조금 줄었어요. 직전 경주보다 좀 줄기는 했습니다만은 이 끝걸음 면에서는 9번 쾌한탄생이 11번 노던비카에게 밀릴 수밖에 없다. 조성곤 기수가 김명신 기수나 마리오스 기수보다는 좀 잘 타는 거는 인정을 하겠습니다만은 이 끝걸음 면에서는 조금 부족한 걸음이 있기 때문에 이 11번 노던비카를 축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도 추임력이 가장 좋은 마필은 이 4번 캐피런인데 이 정도윤 기수 안호성 주기사하고 정도윤 기수 조합이라고 하면은 어떤 작전을 들고 나올지 몰라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이 강하게 노리는 거는 조금은 힘들다. 또 라스트에 또 채찍 한 대도 안 때리고 또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4번 캐피런은 끝걸음은 좋지만 좀 한 번쯤은 의심을 좀 해보고 현장에서도 좀 잘 살펴봐야 된다. 저는 참 이해가 안 가요. 뭐 어차피 그런 말들이 거기에서 그렇게 한 번씩 아낀다 그래도 다음번 경주에 다시 또 뛸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게 말이 직전에 내가 이만큼 아껴놨으니까 이번 다음 경주에 이만큼 뛰겠지 뭐 그런 거는 수학 공식처럼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저 역시도 그런 경험이 많은데 뭐 라스트에 채찍 안 때리고 그렇게 걸음 아껴서 와봤자 뭐 다음 경주에 내가 때리면 뛴다고 그렇게 확정짓기에는 상당히 좀 경마라는 이 게임이 자체가 그런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전 경주 아무리 그렇게 했어도 조교 때 변환된 발걸음을 보이지 못하면 실패할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뭐 끝걸음이 제일 좋은 마필은 4번 캐피런이에요. 4번 캐피런이 라스트에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안쪽에 있는 3번 뉴 해피데이. 뉴 해피데이도 이런 편성이니까 한 번쯤 봐줄 만한 거지. 웬만한 편성에 들어가면 이거 먼저 쥐고 시작하는 마필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를 볼 수가 없는 상황에서는 3번 뉴 해피데이도 관심권에는 좀 가질 수가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안쪽에 있는 1번 동남넣기가 단독 선행을 가겠지만은 가다가 그냥 쓰는 말이에요. 어차피 신경 쓰지 말고 놔두면 되고 11번 노던비카 9번 쾌한탄생 1번 동남넣기와 함께 9번 쾌한탄생이 외곽 선입에 쓰고 그 뒤에 11번 노던비카가 따라갈 건데 뭐 마지막에는 11번 노던비카 뭐 9번 쾌한탄생 이 정도로 해서 인기마필들의 접전으로 끝날 수 있는 3경주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3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3경주와 마찬가지로 능력 부진 마필들의 접전 경주가 되겠죠. 능력 부진 마필들인데 4번 아스트라라는 마필이 선행을 가면은 어떤 발걸음을 보여줄지는 아직까지는 좀 확신이 없어요. 만약에 선행을 간다 하면은 조금은 좋아진 발걸음을 좀 보일 수 있는 복병마필이 저는 이 4번 아스트라라고 생각을 하고 6번 신영명이라는 마필은 아무래도 현장에서 강력한 인기 마필이 되겠지만 제가 이거를 다음번에 편성을 잘 봐야겠다. 저 분명히 인기마일 텐데 삭제를 해도 될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직전 경주 입상을 차지할 때 조성곤 기수가 우리끼리 하는 말로 껍데기를 홀라당 다 벗겼습니다. 마필에 있는 능력 없는 발걸음 다 끌어내면서 끝까지 몰고 때리고 들어온 발걸음이 이거였거든요. 다음번에 조금만 강한 애들 한두 마리만 만나면 6번 신영명은 딱 부러지기가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경주 편성 정말 잘 만났죠. 이렇게 약편성에 들어올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6번 신영명은 직전 경주가 다였지만 그래도 상대 마필이 더 약하기 때문에 이번 경주까지 좀 봐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6번 신영명 2번까지는 가지고 가자 말씀을 드리겠고 저는 9번 노블레스맨이 지금 뭐 뛰었던 발걸음은
직전에 뛰었던 발걸음도 별로였죠. 그런데 이 다실바 기수가 이런 실수를 상당히 좀 많이 합니다. 외국에서는 제가 전에도 이런 말씀 드렸는데 우리 국내산 마필들 그리고 한국 기수들이 이 페이스 안배에 유독 강하잖아요. 또 간혹 외국에 나가면 페이스 안배를 한국 스타일로 해버리면은 재결실에 불려갑니다. 왜 앞에 말들을 따라가지 않았냐, 왜 너 혼자 잡고 뒤에 있었냐, 그래가지고 제재를 먹기도 하고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인식으로 좀 바라볼 수도 있는데, 한국 마필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외국 말들처럼 쭉 가라고 놔버리면 라스트에 다 힘을 못 쓰잖아요. 스태미너가 아주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다실바 기수가 뒤에 어차피 중간에 따라가나 마지막에 따라가나 따라가는 속도는 똑같습니다. 잡고 따라가나 몰고 따라가나 모래를 맞고 처지지만 않으면 그냥 그대로 앞에 말만 보고 편안하게 따라가면 되는데, 중간에 말을 계속 푸시를 해요. 한 600m를 계속 푸시를 하면서 따라가면 당연히 라스트에는 마필이 어떻게 뭐 뛸 힘이 남아있겠습니까? 중간에 기수가 600m를 계속 가라고 몰아냈는데 뭐 1000m를 추입하는 마필은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다실바 기수가 그런 실수를 상당히 좀 많이 범하는 기수 중에 한 명인데, 직전에도 그랬습니다. 이 9번 노블레스맨 모래를 맞고 처지니까 아니면 좀 외곽으로 뺐어야 되는데 계속 안쪽에서 몰고 따라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라스트에 힘을 좀 못 썼는데, 자, 이번 경주 편성이면은 충분히 외곽으로 쓸 수가 있어요. 뭐 한 3-4마리 바깥으로 돈다고 그래도 이 9번 노블레스맨이 외곽 전개를 해준다고 그러면 처지지만 않고 따라간다. 그러면 라스트에는 충분히 이 9번 노블레스맨이 발걸음을 보여줄 수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9번 노블레스맨을 축으로 이 6번 신영명까지 좀 생각을 해보면 최저 배상이 될 것 같은데, 뭐 데뷔전 치르는 안쪽에 있는 삼성 블레이드, 삼성 블레이드까지 한번 볼 수가 있는 경주가 아닌가. 워낙 좀 편성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크게 뭐 메리트는 없는 경주가 되겠습니다만은 3번 삼성 블레이드, 6번 신영명, 9번 노블레스맨 이 3마리의 접전으로 끝나는 경주가 될 것이다 라고 좀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5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13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1300m 경주는요, 아무래도 인기 마필들의 접전 경주가 될 것 같아요. 4번 액톤 불패, 지금 꾸준하게 뛰어주면서 발걸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이 더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이 직전 경주의 홀랜드 기수가 뭐 이런 마필을 잘 타기는 합니다만은, 이 액톤 불패라는 마필이 모래를 맞고 추입에 성공을 했다는 거에 좀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30주 말들이 모래를 맞으면 완전히 시동이 꺼져버리는 그런 마필들이 많이 있어요. 뭐 아니면 도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마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액톤 불패가 이 직전에 추입에 성공했다. 이거는 좀 상당한 쾌거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 안쪽에 있는 2번 메탈리차, 그리고 뭐 중간에 있는 7번 아레나, 이런 마필들이 앞선 전개를 하겠지만 4번 액톤 불패의 조성군 기수 충분히 따라가면서도 발걸음을 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인기 마필로 인정을 해줘야 되겠고요. 7번 아레나 역시 뭐 직전에 2번 경주를 좀 좋은 발걸음을 좀 보여주었는데, 이번 경주 역시 전개는 잘 나와요. 이 마필의 각질에 맞는 전개가 중요한데 각질에 맞게 좋은 전개가 나오기 때문에 7번 아레나 이번 경주는 당연히 봐줘야 될 것 같고, 저는 직전에 이 메탈리차, 제가 좀 편성을 잘 못 봤나 봐요. 정말 능력 부진 마필로 봤어요. 뭐 당연히 선행을 갈 줄 알았지만 이때 당시 이 편성이 그렇게 약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 메탈리차가 직전에 라스트 200m를 14초 4에 들어왔어요. 이 라스트 200m를 14초 4에 들어왔다는 거는 걸어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다른 어지간한 편성에 들어갔으면 완전 후미로 처지는 그런 발걸음인데, 이때 14초 4에 들어오고 7마신을 앞서서 들어왔습니다. 그 뒤에 있었던 말들이 완전히 말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메탈리차가 2월 24일 날 우승을 들어왔을 때 이 뒤로 들어왔던 말들 다 지우시면 돼요. 그냥 싹 다음 편성에서 다 지우시면은 속이 편안합니다. 이번 메탈리차가 직전에는 그랬다. 저는 뭐 또 한 번 선행을 가서 편안하게 가겠지만 이번에도 저는 이번 메탈리차를 강하게 보고 싶지는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는 뭐 크게 메리트는 없는 마필인 것 같아요. 오히려
뭐 11번 레이디 차터드 직전에 김남성 기수가 부산에서는 아마 복승식과 이 직전에 3복승식까지 3쌍승식까지도 아마 최고 배당을 기록을 하고 있는 기수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직전에 레이디 차터드 김남성 기수가 정말 오랜만에 말을 잘 타는 모습을 저는 좀 봤습니다. 제가를 잘 물려서 끝까지 뭐 이런 마필들은 중간에 기수가 모르고 몰아버리면 마필들이 제갈 뱉고 안 뛰어버려요. 헐렁헐렁 그냥 놀아버리는데, 김남성 기수가 몇 번 타봤기 때문에 그걸 정확히 알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김남성 기수가 마필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고 체크를 했던 부분입니다. 끝까지 제갈을 놓지 않고 딱 잡고서 몰아내는 그 모습을 봤을 때 김남성 기수가 우연하게 터트린 건 아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마필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서 탔었다라고 생각을 해주고 싶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뭐 제가 여러분들께 복승식까지는 뭐 권해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이 11번 레이디 차터드 다시 한번 김남성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 3복승식에서는 충분히 이를 한번 다시 내볼 수 있을 것 같다. 3복승식에서도 뭐 30배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직전에 3쌍승이 5만 배인가 그렇게 나왔던 마필인데, 자, 이번 경주 3복승식에 한번 노려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차피 뭐 4번 액톤불펜 축이에요. 액톤불펜을 축으로 7번 아레나, 2번 메탈리차, 뭐 11번 레이디 차터드까지 볼 수 있는 5경주였습니다. 육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6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5등급 1600m. 5등급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장거리 경주죠. 1600m 거리가 스타트가 좋다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끝걸음만 좋다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좀 어려운 경주가 1600, 1400m 경주인데, 자, 이번 6경주는 평일 분석글에 제가 좀 소개를 시켜드렸던 경주가 되겠습니다. 평일 분석글에는 9번 영광의 컨트리를 좀 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직전 경주 영광의 컨트리가 거리를 1000m만 계속 나가다가 거리를 늘리니까 오히려 더 좋은 발걸음을 좀 보여주고 있었어요. 직전 경주도 저는 10명 기수가 이렇게 추입을 좀 시원하게 하는 모습 오랜만에 본 것 같습니다. 9번 영광의 컨트리 아직 1600 거리 경험은 없지만 이 다른 상대 마필들이 1600을 뛰었다 한들 발걸음 면에서는 이렇게 뭐 썩 시원한 발걸음이 아니기 때문에 1600m 경험이 있는 마필보다 차라리 경험은 없지만 끝걸음이 좋은 이 9번 영광의 컨트리가 저는 이번 경주에 좀 더 좋은 발걸음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외곽에 있는 11번 더비골드 승급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요즘에 6조 구영준 조교사 마방이 좀 밥값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하루에 2승씩 3승씩도 거두고 있고 요즘에 좀 피크를 치고 있는데 11번 더비골드 역시 직전 경주 1600m 출전을 해서 우승을 했고 이번 경주 지금 승급전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1600m라서 그리고 특히나 5군 1600이라서 스타트가 그렇게 많이 신경 쓰이는 그러한 편성은 아니지만 그래도 외곽 게이트 출발이기 때문에 11번 더비골드가 충분히 좋은 전개를 할 수가 있는 편성을 만났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8번 블랙 테트라 직전에 사토시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라스트에 좀 약간은 좀 힘이 딸리는 모습, 그러니까 탄력을 유지하면서 성착을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자, 이번에는 안드레아 기수로 기수 변경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사토시 기수가 워낙 스타트가 안 되다 보니까 직전에 그렇게 좀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을 이겨내지 못하고 전개 자체를 좀 불안하게 했죠. 외곽을 감아 돌면서 라스트에 좀 그랬는데, 안드레아 기수가 스타트를 조금만 빠르게 해서 앞선 전개를 좀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직전 경주보다는 더 좋아진 발걸음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 이 8번 블랙 테트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뭐 3번 백악한이라는 마필이 정말 능력 부진 마필이긴 한데 지금 단독 선행 찬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51kg의 부담 중량의 단독 선행 찬스, 뭐 박재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강하게 보고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만은 혹시
만약에 폭탄 배당이 터진다 그러면 이 단독선행 가고 있는 3번 백악한이 안 멈추고 뒤에서 추입하기 전에 그대로 먼저 골이 나는 상황도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번 경주는요 9번 영광의 컨트리가 끝걸음이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먼저 인정을 해줘야 되겠고, 직전 경주 1600m 경험에 우승하고 승급을 한 11번 더비골드 9번과 11번을 여러분들께 먼저 추천을 드리겠고, 단독선행 가는 백악한은 폭탄 배당 마필이고 8번 블랙 테트라의 대한 인기 마필까지 뭐 다른 마필들은 눈에 보이는 마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뭐 안쪽에서 2번 파티 투나잇, 제가 이거를 좀 빼먹었네요. 파티 투나잇도 직전 경주 뭐 같이 뛰면서 인기도를 좀 지켜내지 못했었죠. 직전 경주는 좀 그랬는데, 역시 뭐 1종 하방 마필들은 훈련 때는 발걸음이 상당히 다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이번 파티 투나잇 다시 한번 인기 마필이 되겠지만, 이번 경주는 하마식 기수가 좀 인기도를 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 파티 투나잇, 8번 블랙 테트라, 9번 영광의 컨트리, 11번 더비 골드, 아까 말씀드린 3번 백악한까지 살펴볼 수 있는 경주가 되겠고, 현장에서 아무래도 좀 마필들의 발걸음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경주는 크게 전력의 차이가 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현재의 컨디션도 상당히 좀 중요한 경주 결과에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예시장 상태까지 좀 잘 살펴보시고 마번을 정리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네요. 7경주입니다. 국내선 4등급 12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 승부 경주를 잡는 게 이 배당 경주를 여러분들께 항상 잡고서 그랬는데, 요즘에는 제가 이 승부처에서 제가 본 배당 마필은 거의 들어오더라고요. 뭐 단승씩 30배가 넘는 마필들도 꽂혀주고 계속 잘 잡아내고 있는데, 그 파트너를 꼭 잘 못 골라요. 이게 뭐 제가 복병마를 놓고 인기마 한두 마리하고 복병마 갖고 가는데, 뭐 다 인기마 필들도 부러져 버리고 복병마 필도 부러지고, 제가 보지도 못했던 그런 마필들이 제가 봤던 복병마 필하고 손을 잡고 와버리니까 제가 계속 승부경주가 정말 계속 어긋나고 있는데, 뭐 2, 3차, 1, 3차 계속 이렇게 깨지고 있는데, 저도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속이 상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조금 작전을 바꿨어요. 그렇게 뭐 15배에서 30배 되는 그렇게 좀 고배당을 위주로 승부처를 잡는 게 아니고,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뭐 15배 미만이라고 해도 맞춰드리는 게 먼저 중요할 것 같아서 이번 경주는 이번 주는 승부처를 그렇게 좀 변경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충마들이 출전을 하고 있는 경주를 메인과 준메인으로 좀 잡아봤어요. 자, 이번 7경주가 제가 말씀을 드린 메인 승부처입니다. 직전에도 제가 저번 주도 복병마피는 잡아냈는데 파트너를 잡아내지 못했다. 자, 이번 경주는요, 제가 여기에서 이 편성에서 확실하게 우승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 마필이 출전합니다. 자, 그 마필 제가 직전하고 그 직전에 경주 뛰는 모습을 보고서 복귀로 정확하게 판단을 했어요. 쟤는 다음번 경주에 나오면 어떤 편성에 걸리든 상대마가 어떻든지 간에 무조건 쌍승식의 충마로 인정이 가능하다라고 표시를 했던 마필이 이번 7경주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파트너도 제가 잘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7경주 메인 승부처, 무조건 얘는 정말 제가 무조건 온다라는 자신이 있습니다. 자, 그 마필을 축으로 여러분들께 메인 승부처 한번 붙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경주 메인 승부처 4시 10분에 발주가 시작이 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2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 12마필인데 뭐 이번 경주는 능력이 괜찮은 마필들이 좀 몇 두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가장 저는 기본기가 좋다고 보는 마필의 6번 배다리 고수. 직전에도 제가 이거를 배다리 고수를 놓고 승부를 좀 붙어봤죠. 배다리 고수를 놓고 때렸는데, 제가 이 게리매질 줄을 끝까지 가지고 있다가 버렸더니 그게 딱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그 3착 들어왔던 새벽바다하고 들어왔으면 148.9배, 제가 아직도 안 잃어버립니다. 148배였는데 이게 터무니없이 200배로 들어오는 바람에 제가 좀 적중을 실패했던 이 6번 배다리 고수. 기본기는 좋아요. 여기에서 지금
부담 중량 자체가 3.5kg이 올랐기 때문에 직전 경주보다는 조금 마필이 걸음이 좀 딸릴 수는 있겠지만 기본기 자체는 인정이 가능하다. 6번 배다리 고수는 이번까지 연퉁이 가능한 마필로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저는 8경주 직전에 제가 승부경주 축으로 가지고 갔던 6번 배다리 고수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께 더 좀 중요한 마필은 아무래도 5번 투스카로 라벨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5번 투스카로 라벨 같은 경우는 직전에 진겸기수가 좀 라스트에 말머리가 좀 상당히 약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뛸 수 있는 마필입니다. 하지만은 이 진겸기수가 조금 마필의 능력을 끌어내지 못했다. 이성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밀릴 수 있어요. 인기도에서. 하지만 기본적인 발걸음 자체는 이 5번 투스카로 라벨이 훨씬 더 앞서 있을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5번 투스카로 라벨 6번 배다리 고수를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자, 외곽에서 출발하고 있는 11번 아델스타. 11번 아델스타가 외곽 게이트 출발이긴 하고 안쪽에서 빠른 마필들이 뭐 3번 엘버트 비카, 4번 최광요사, 5번 투스카로 라벨까지 앞선 전개를 펼치고 있지만 11번 아델스타도 스타트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그대로 외곽에서 감아 돌아온다고 그러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 마필입니다. 자, 3번 엘버트 비카는 지금 10주 만에 공백을 가지고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엘버트 비카는 마필은 오영일 기수 자가용이죠. 주행검사 때부터 발걸음 아껴놨다가 데뷔 전에 바로 때리고 들어와서 배당 챙겼었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오영일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꾸준하게 효자 노릇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영일 기수한테도 그렇고 32조 마방에도 그렇고 상당히 좋은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데 자 10주 공백기도 있고 마필의 조교 패턴도 그렇게 강조교는 아니었다. 이번 경주는 아닌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3번 엘버트 비카는 이번 경주는 인기도는 좀 끌겠지만은 현장에서 마무리 그렇게 컨디션이 좋아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조금은 배제를 하셔도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마필들 차라리 안쪽에 있는 1번 소리처가 지금 정도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타면 정말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가다가 라스트에 길이 열리면 어부지리가 될 수 있는 마필이 차라리 1번 소리처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배당 마필을 노린다고 그러면 안쪽에 있는 1번 소리처를 삼복승식 정도에서 가지고 가는 게 좀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5번 투스카로 라벨, 6번 배다리 고수, 외곽에 있는 11번 아델스타, 그리고 최적 전개 가능한 1번 소리처까지 배당 마필로 좀 볼 수가 있는 8경주였습니다. 구경주입니다. 국내산 4등급 16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1600m 경주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00m 항상 보시면 알겠지만 1600m는 이 출발해가지고 3코너까지 직선도 긴데 그 직선이 서울하고는 틀리죠. 서울 같으면 뭐 살짝 오르막 내리막 이게 주로의 위치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부산 경마장은 이 1600m 출발 지점과 골이 날 때까지의 이 주로 높이가 1m도 차이가 안 납니다,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거의 3코너 올 때까지도 출발해서 3코너를 올 때까지도 계속 평지예요. 계속적으로 평지기 때문에 이 마필들이 중속력만 있다 그러면 충분히 후미에 출발을 했더라도 3코너 전에 이 선행을 모래를 안 맞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전개적인 이점을 보일 수가 있는 게 이 1600m 거리인데 이번 경주 역시 좀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번 파티 어게인이죠. 3번 파티 어게인. 직전 경주는 외곽 게이트 출발로 잡고서 다실바 기수가 좋은 발걸음을 좀 보여주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유현명 기수 기승 그리고 무엇보다 이 스타트가 빠른 마필이 없어요. 유현명 기수 기승이라고 그러면 충분히 여기에서는 선행까지도 갈 수 있는 편성을 좀 만났다. 이 선행을 가는 3번 파티 어게인 선행을 만약에 못 가더라도 6번 강자대로가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3번 파티어게인은 외곽 선입 전개에서 충분히 좋은 발걸음을 좀 보여줄 수가 있을 거고, 직전 경주는 뭐 부담 중량이 올라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 전에 1월 20일 날 경주 제가 여러분들께 딱 두 번으로 추천드리면서 이 강자대로 46전째인가요? 46전째 우승을 들어올 때 적중을 시켜드렸는데, 자, 그때 당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교 때 컨디션도 좋고 지금 끝걸음 자체가 이 강자대로가 여기에서는 해볼만 하기 때문에 추천을 드린다. 직전 경주는 부담 중량도 많이 올랐었고 마필의 조교 때 컨디션도 그렇게 싹 눈에 띄는 발걸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 다시 한번 기회가 찾아왔어요. 6번 강자대로 조교 때 컨디션이 뭐 그렇게 눈에 띄게 딱 직전 뭐 이렇게 1월 20일 우승을 할 때처럼 눈에 딱 띄는 그러한 발걸음은 아니지만은 이번 경주 편성을 보시면은 3번 파티어게인이 선행 아니면 외곽 선입, 그게 아니면 6번 강자대로밖에 없죠. 앞선에 가는 마필. 6번 강자대로가 가지고 있는 끝걸음이라고 하면은 선행 내지 선입 전개라고 하면은 그대로 끝걸음까지 연결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3번 파티어게인과 6번 강자대로의 한방이 정말 유력해 보이는 구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부산행 가족 여러분들은 뭐 다른 마필들 뭐 상당히 좋지만 일단 먼저 이번 구경주는 3번, 6번에 한방을 해 놓으시고 다른 거를 좀 받쳐가시는 게 좀 좋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리고 나서 볼 수 있는 마필들은 아무래도 뭐 9번 최강오피서가 직전 경주 우승을 해서 지금 이제 승급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미 직전 경주 하만식 기수가 기승을 해서 우승을 1600에서 했기 때문에 이번 경주 다시 1600이라고 하면 승급전이라 하더라도 3번, 6번을 빼놓고서 나머지 마필들하고는 해볼만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9번 최강 오피서 그리고 10번 백두봉, 10번 백두봉도 라스트에 끝걸음은 괜찮죠. 근데 이제 거리가 늘어난 부분을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건데, 저는 이 52kg의 부담 중량이라고 그러면 이 10번 백두봉도 충분히 늘어나는 거리에 가능성은 볼 수 있는 마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번 백두봉까지 좀 살펴볼 수 있는 마필. 자, 이번 경주, 자, 구경주는 3번, 6번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9번과 10번을 대한 마필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자, 구경주 정리해드렸고요. 10경주 보겠습니다. 네, 10경주입니다. 2등급 12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정말 단거리 경주죠. 2등급 1200m 단거리 경주인데 1년에 2번 정도는 2등급 경주에서 1000m 경주가 있습니다. 그 경주는 정말 좀 박터지게 좀 빡센 경주인데 그래도 1200은 조금은 낫지요. 자, 2등급 1200m 경주. 제가 이번 경주는 준메인 승부처로 잡은 경주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큰 배당을 노리는 경주는 아니에요. 10배 정도 근사치에서 제가 배당을 노려보는 경주가 되겠는데 좀 적중을 먼저 해야 되겠더라고요. 큰 배당 잡으러 가니까 자꾸 이게 더 큰 배당으로 들어오든지 막 뭐 아쉽게 막 1~3착 들어오고 이게 너무 저 스스로도 좀 이렇게 복병말을 차라리 못 봤으면은 모르겠는데 이 복병말을 제대로 잡아놓고 적중을 연결을 하지 못하니까 저로서도 상당히 좀 속이 많이 상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무조건 제가 적중으로 여러분들께 좀 적중을 위주로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멘트를 좀 계속 하고 있는데 이번 경주 역시 저는 확신이 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얘가 여기에 들어온 확실한 이유가 있다고 좀 생각이 되는 마필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마필을 놓고서 인기 마필 딱 압축이 됩니다. 이번 경주는 저는 이번 경주 10경주에 조찬훈이 생각하고 있는 충마가 무조건 부러져도 2차군 온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녀석을 축으로 한번 승부 경주를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주예요. 6시에 발주가 시작이 됩니다. 메인 승부 7경주 메인 승부에 이어서 10경주 준메인 승부처까지 주찬훈이 좀 잘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번 10경주를 끝으로 저는 3월 10일 금요일 모든 경주를 살펴봤습니다. 저는 이제 3월 12일 일요 방송에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